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힌 기분으로 눈을 뜹니다. 울리는 알람 소리는 마치 공습 경보처럼 들리고 쏟아지는 메시지와 할 일 목록은 숨통을 조여옵니다. 목과 어깨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고 가슴 한 구석은 이유 모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퇴근을 해도 머릿속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주말 아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에조차 불안이 먼저 깨어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이래도 돼? 많은 이들이 이 상태를 어쩔 수 없는 현대인의 숙명이라 부르며 방치합니다. 참으면 지나간다고 모두가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간절한 구조 신호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 차가운 그림자, 스트레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왜 누구는 스트레스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왜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솟구치는지 그 심리적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압박감이 사실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의 성질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한 첫 번째 열쇠를 건네드립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 조상들이 야생의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뇌의 편도체는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혈류로 내뿜습니다. 심장은 근육에 피를 보내기 위해 빠르게 뛰고 호흡은 가빠지며 소화기관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기능은 멈춥니다. 온몸의 자원이 오직 하나의 목표 살아남는 것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쟁 마이너스 도피 파이트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플라이트 반응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상사의 질책, 카드 고지서,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잡힌 발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이 심리적 압박을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착각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팀장님의 냉소적인 한마디와 초원의 사자는 같은 위협이야. 몸은 전투 태세인데 싸울 대상도 도망갈 곳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째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급성 스트레스입니다. 발표 직전의 긴장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 마감 전날 밤의 집중력. 이것은 짧고 강렬하게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이 형태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최적각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개념처럼 적당한 긴장감은 수행 능력을 오히려 끌어올립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반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근거림이 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야. 최선을 다할 준비를 해. 두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짐승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압박, 해소되지 않는 긴장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상태입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번아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2019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번아웃을 직업 관련 현상으로 등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만성 스트레스의 덫에 특히 더 깊이 빠질까요? 여기 3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 명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IT 기업의 팀장 자리에 오른 지 2년 차인 30대 중반의 한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팀원들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팀장이 불안해하면 팀 전체가 흔들린다는 믿음으로 모든 감정을 꽁꽁 묻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출근을 위해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것은 특정 개인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감정 노동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짊어진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는 40대 남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 아침 오늘만 버티자를 되뇌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사직서를 100번은 마음속으로 썼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발을 묶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상태를 조용한 퇴직의 전조라고 부릅니다.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상태. 이 줄다리기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보다 인간을 소진시킵니다. 선택하지 못한 채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종류의 소진입니다. 이 사람은 얼핏 보면 스트레스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항상 바쁘고 생산적이고 목표가 넘칩니다. 하지만 사실 그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휴가를 가도 노트북을 챙기고 주말에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의 신경계는 단 한 번도 이완 상태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 패턴의 위험성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속도는 빠른데 해소되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방식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말아야 할 것, 극복해야 할 적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과학이 증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됩니다.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당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8년 후 그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43% 높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망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믿음이 더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자신이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는 나쁘다고 가르쳐온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TED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으로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릴 때 그것을 불안이 아닌 준비 완료의 신호로 해석해 보십시오. 심장은 당신의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박동을 높이는 것입니다.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전에 맞서기 위해 몸이 엔진을 예열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해석의 전환이 신체의 물리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여길 때 우리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비효율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과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도전으로 받아들일 때 혈관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체 반응은 비슷하지만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힘든 시기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지는 것, 동료의 작은 위로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 이것은 감정적 나약함이 아닙니다. 뇌가 치유를 위해 설계한 본능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고립을 선택하는 대신 연결을 선택할 때 스트레스는 파괴적인 독에서 회복을 돕는 약으로 변모합니다. 이 전환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광고 회사에 다니던 30대 카피라이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 동안 매일 밤 11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화장실 칸에서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그에게 회사에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3개월의 병가를 냈고 처음에는 그것이 패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가 기간 동안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좋은 것을 만들고 싶었고 팀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압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직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야근 횟수는 오히려 줄었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쓰던 에너지가 일로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이야기. 미국의 심장 전문의이자 번아웃 연구자인 사샤 하인스 박사는 스스로 번아웃을 경험한 이후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녀가 번아웃에서 벗어난 첫 번째 전환점은 놀랍게도 내가 번아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정하는 동안은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비로소 다룰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려 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번아웃 연구자들은 소진이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고 신호 단계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회복이 가장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감각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비판을 들어도 별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진폭이 전반적으로 납작해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2단계를 이제 좀 무뎌졌나 봐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이 아닌 탈진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붕괴 단계입니다. 몸이 직접 나서는 시기입니다. 이유 없는 두통, 반복되는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잦은 감기,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이유 없는 눈물.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회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는 내 삶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성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관리는 몰아치는 파도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서핑과 같습니다. 여기에 3가지 아주 작지만 뇌과학이 증명한 실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름 바꾸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이름을 바꿔 불러보십시오. 나는 지금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이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 한숨입니다. 스탠퍼드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가장 빠른 이완 기법입니다. 코로 2번 짧게 들이쉬고 1번 흡입 후 아주 짧게 1번 더 흡입,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 패턴은 허파과리를 다시 팽창시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합니다. 단 2번의 호흡으로 신경계가 부교감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회의 직전, 전화 통화 직전, 긴장되는 모든 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료 목록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목록 대신 오늘 내가 해낸 일 목록을 써보십시오. 물 한 잔 마신 것도 답장 하나 한 것도 좋습니다. 뇌는 완료를 인식할 때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작은 보상의 순환이 쌓이면 스트레스에 잠식되어 있던 뇌가 서서히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당신 스스로에게 매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친 바람을 돛에 담아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며 당신의 스트레스는 그 강함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 당신은 이미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너지려는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스트레스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어깨를 살며시 손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몸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살아있다.